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태식아, 갑자기 무슨 일이니? 얼마나 필요한데? 1,500만 원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게요. 1,500만 원이라니,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니?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태식아, 너가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니? 이번 달에도 이미 200만 원이나 보냈잖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번엔 정말 급해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미안하다, 태식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 너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엄마가 이럴 순 없어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태식아,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해서야. 계속 돈을 주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럼 제가 어떻게 살라고요? 엄마는 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렵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넌 이제 어른이고 너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에이, 짜증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선입니다. 올해 63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평범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 태식이는 37, 딸 태희는 35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태희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태희야, 넌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 형편이 어려워서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해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지. 태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엄마가 참 자랑스럽다. 반면 태식이 이야기를 꺼내면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태식이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엄마, 오빠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세요. 태희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렇게 보이니? 사실 태식이는 어릴 땐 참 귀여웠어.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엄마, 나 과자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하지만 그 귀여운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오빠가 대학 다닐 때부터 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태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처음엔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졸업하고는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태식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때론 제 옷을 사지 않고, 때론 반찬을 줄여가면서요. 엄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오빠 뒷바라지 하셨는데,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뻗어 태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태희야. 그게 다 엄마의 일이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태식이에게 너무 많이 퍼주지 않았을까? 그 애의 버릇을 제가 잘못 들인 건 아닐까? 엄마, 저는 솔직히 오빠가 미워요. 태희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태희는 항상 착하고 참을성 있는 아이였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엄마께 피해를 주잖아요.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하는데 계속 엄마께 의지하려고만 하고, 태희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로서 태식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희야, 태식이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식이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태식이도 나도.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그때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는 달리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죠. 태희야. 저는 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태희의 성실함과 효심이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저에게 용돈도 주고 자신의 몫을 다해온 딸.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태희에게 보답할 때가 됐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태희에게 새 집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태희의 성실함과 효심에 보답하고 싶었던 거죠.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아껴 쓰고 저축한 덕분에 꽤 큰 금액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태희에게 괜찮은 집을 사줄 수 있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태희야, 시간 되면 잠깐 집에 들러줄 수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좋은 일이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희가 살기 좋은 동네, 출퇴근하기 편한 곳, 안전한 지역 등을 고려하며 여러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태희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태희야. 저녁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태희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희야, 엄마가 너한테 집을 사주려고 해. 태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죠.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집. 너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엄마가 다 알아. 이제는 너의 보금자리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모은 돈으로 하는 거야. 너의 앞날을 위해 쓰는 거니까 아깝지 않아. 태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저는 태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착한 딸. 이제 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태희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보답하고 있어. 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그렇게 우리 모녀는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오가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울음은 그만하고 집을 고르러 가볼까? 엄마가 몇 군데 알아봤어. 저는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태희와 함께 여러 매물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태희가 많이 망설였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엄마, 이 집은 어떠세요? 햇빛도 잘 들고 교통도 편리해 보여요. 그러네. 주변 환경도 좋고. 태희야, 너가 마음에 들면 내일 부동산에 연락해서 직접 가볼까? 그렇게 우리 모녀는 밤늦도록 집을 고르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태식의 반응이었죠. 태식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더군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태희의 물음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 저는 태식에 대한 걱정을 태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태희와의 행복한 시간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꼭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딸. 넌 지금도 충분히 효도하고 있어. 그렇게 이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제 큰 결심으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태희에게 집을 사주기로 한 결정을 내린 후, 저는 태식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성격을 잘 알기에 그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 소리와 함께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고. 태식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아, 앉아보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태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태희한테 집을 사줬어. 순간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희한테 집을요? 왜요?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태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가 모를 리 없잖아. 이제 자기 집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한테는 왜 안 사주시는데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아, 너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니? 엄마가 너한테 계속 돈을 대주고 있잖아. 태식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이 받아갔다고 그러세요? 저는 태식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죠. 태식아, 네 통장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네 통장으로 보냈는지. 제 말을 들은 태식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병, 그래도 집하고는 다르잖아요. 태희한테만 집을 사주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고요? 태식의 반응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식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너에게 줄 것도 해줄 것도 없어. 너 살 길은 너가 찾아야 해. 제 말에 태식의 눈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거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분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가 이럴 순 없어요.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태식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액자가 깨지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맞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행동을 계속 용납할 순 없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태희한테만 다 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태식아, 이제 그만 나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태식은 한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어깨가 축 처졌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태희가 조심스레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태희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났지만 제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식은 계속해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죠. 엄마, 문 열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태식의 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엄마 자식이라고요. 이웃들의 항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불안에 떨며 지냈죠. 결국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제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태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희야. 아무리 그래도 태식이는 내 아들이야. 경찰에 신고할 순 없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태희에게 집을 사준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태식의 고함, 그리고 이웃들의 항의.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태식이도 이해할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행패가 계속되면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잠 한숨 편히 못 자고 매일 아침 두려움에 떨며 눈을 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태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면 어떨까요? 태희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제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태희와 함께 산다면 태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고마워, 태희야. 하지만 엄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제 대답에 태희는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여기서는 계속 오빠 때문에 힘들어 하실 텐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 집이야. 여기서 너희 아빠와 함께 살았고 너희를 키웠잖아. 이 추억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태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뭔가 대책은 세워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태희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방범 카메라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너가 좀 도와줄래? 태희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엄마. 오빠가 함부로 들어올 순 없을 거예요. 태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이 정도로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예상대로 태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관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비밀번호가 왜 안 맞는 거예요? 태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범 카메라를 통해 태식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발요, 엄마. 한 번만 얘기해요. 태식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태식의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이내 다른 방법을 찾아냈고 저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식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집 앞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까지 폐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태식이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나와봐요. 이러고도 엄마예요? 자식 버리고 편하게 사세요? 태식의 고함 소리에 온 동네가 깨어났습니다. 이웃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러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연신 사과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집 앞의 화단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다 부숴버릴 거야.
엄마가 날 버렸으니 나도 다 망가뜨릴 거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제 탓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왜 태식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는 걸까요? 이웃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들이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하지만 태식은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경찰? 엄마가 날 신고했다고? 이럴 수가. 태식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결국 경찰관들은 태식을 제압하고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태식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러기야 해요? 날 버리고 경찰까지 부르다니. 태식의 마지막 외침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지고 동네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태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아들을 경찰에 넘긴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태식의 어릴 적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 삶에 충실하겠다고 말이에요. 태식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젠가는 태식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식이 경찰에 연행되고 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선 씨 되십니까? 어제 신고하신 아드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께서 하루 동안 유치장에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풀려나실 예정입니다. 특별한 처벌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셨습니다. 경찰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태식이 정말로 각서대로 행동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태식에게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은 정말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평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연락 안 해요? 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연락 없어. 경찰서에 다녀온 게 효과가 있었나 봐. 태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태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잠을 자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태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현관문 잠금 장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방범 카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도 이제 정신 차렸을 거예요. 태희가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겠지.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불안해. 이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태식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면 될수록 오히려 제 마음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거든요. 어느 날 태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 볼까요? 괜찮은지 확인이라도 해보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태식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운 상태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두자. 태식이가 정말 변하고 있다면 스스로 연락해 올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태식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희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식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집 점검할게요. 태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하지만 엄마가 할게. 넌 그냥 편히 쉬어. 그날 밤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집 안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문단속을 하고 창문을 확인하고 방범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문득 태식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해맑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태식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친 탓인지 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태식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또 못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이 미소 지었지만 태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설쳤어. 하지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태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건강 망가지세요. 제발 좀 편히 쉬세요. 저는 태희의 걱정을 무마하려 했지만 사실 저도 제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나날이 계속된다면 과연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태식의 소식은 없었고 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태식이 다시 나타나 이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웠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평화 속의 불안,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평화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저는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몇 주 동안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태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태희는 출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태식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니? 태희한테 준 집 팔아서 나눠 가져요. 태식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것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나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니, 태식아? 그 집은 태희 거야.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제 말에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태희한테만 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집 팔아서 반은 제가 가져야 공평하잖아요.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태식아, 그건 네 동생 거야. 엄마가 태희에게 준 선물이고. 그럼 저는요? 저한텐 왜 안 주는 거예요? 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니?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생각해봐. 그 말에 태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집하고는 다르잖아요. 태희는 집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태식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식아, 이제 그만하자. 네 동생 집에 손 떼지 마. 그 말에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제가 태희한테 직접 얘기할 거예요. 동생이 오빠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태식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동생을 협박하려 한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태식아, 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생한테 오빠 좀 도와달라고 할 뿐이죠.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식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태식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태희한테 가서? 하지만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너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야. 제 말에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네 말대로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사이는 끝이야. 앞으로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어.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맞아, 너가 내 아들이었지. 하지만 너가 동생을 협박하고 위협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여길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강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아,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관계가 결정될 거야. 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이제 너가 결정해. 태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식과의 대화 이후 저는 태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태희가 도착하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식이 찾아와 집을 팔아 나누자고 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말이죠. 태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제가 집을 돌려드릴게요. 태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희야,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너 거야. 너 오빠 때문에 너가 피해볼 순 없어.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오빠가 저한테 뭔가 할까봐 무서워요. 차라리 집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태희야, 듣고 있니? 이 집은 너 거야. 엄마가 너한테 준 선물이고 너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내 오빠의 위협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순 없어. 태희는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착한 딸. 엄마가 다 지켜줄게. 잠시 후 태희가 진정되자 저는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했습니다. 태희야, 너희 집 보아는 어떠니? 혹시 태식이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도어락만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전문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보안을 강화하는 거야. 요즘은 좋은 서비스들이 많더라고. 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날 저녁 태희는 바로 경비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상담도 받으면서 꼼꼼히 준비했죠. 결국 평판이 좋은 한 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엄마, 계약했어요. 이번 주말부터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대요.
태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시름 놓은 기분이었죠. 잘했어, 우리 딸. 이제 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정말로 포기할지 아니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태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 딸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희의 집에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제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태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희야, 진정해. 경비업체에 연락했니? 네, 방금 연락했어요. 곧 온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잘했어. 문 잠그고 안에 있어.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태희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태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비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태식은 술에 취한 채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죠. 태희야, 문 열어. 오빠랑 좀 얘기하자고. 태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태식은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뭐? 경찰? 내 동생 집인데 왜 경찰을 불러? 그러더니 갑자기 태식이 경비원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자식들아, 비켜. 내가 동생 만나는데 왜 방해해? 태식이 주먹을 휘둘렀고 경비원 한 명이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경비원들이 태식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경찰 불러요! 경비원들이 태식을 붙잡고 있는 동안 한 명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태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태식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태식이 경찰차에 탑승하기 전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경찰차가 떠난 후 저는 태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태희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오빠가. 저는 태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태희야, 너 잘못 아니야. 이건 다 태식이가 선택한 거야.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제 탓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식이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태희의 눈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희야, 차 한 잔 마실까?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를 들고 돌아온 태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희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희는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를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태식이를 도와줄 수 없어. 그 애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태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마, 태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태식이가 감당할 차례야.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태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을까? 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걸까? 하지만 곧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회는 없어, 태희야. 물론 마음이 아프고 슬프긴 해.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태희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태식이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태희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태희야, 우리 내일 등산 갈까? 오랜만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머리도 식히고. 태희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엄마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없는 삶은 분명 낯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태식의 어릴 적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식아, 너가 언젠가 정말로 변할 수 있기를. 그때가 온다면 엄마는 언제든 너를 다시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습니다. 태식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태희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태식 없는 삶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니 반성문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썼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걱정, 의심, 희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아이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희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태식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의 또 다른 속임수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식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연을 끊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을 다시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가 떠올라 망설여집니다. 태희의 안전과 행복도 고려해야 합니다. 태식을 다시 받아들였다가 예전처럼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세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마도 태식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